새누리당이 경선 지역으로 분류한 북구는 여론조사로 후보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전국적으로 공천 탈락자들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 울산은 별다른 공천 후유증이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이 오는 8일까지 야권 단일화 협상을 마무리 짓기로 했습니다. 민주통합당 북구 후보로는 이상범 전 북구청장이 확정됐습니다. 올 들어 울산 지역의 주택시장이 기지개를 켜고 있습니다. 지난달 주택 매매 가격과 전세 가격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주 5일 수업제 이후 학교마다 토요일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만 참여율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교육비 부담이 커질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천전리각성 낙서범으로 몰렸던 고등학생이 무혐의 처리됐습니다. 무리한 수사였다는 지적과 함께 영구미제로 남을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해녀 관광을 추진하고 있는 동구청이 정작 해녀 탈의실 정비 등 해녀에 대한 지원은 외면하고 있습니다. 공장과 공장 사이에 잉여 스팀을 주고받는 공급망이 본격적으로 구축됩니다. 비용 절감과 환경 보호는 물론 산업 고도화도 기대됩니다. 폭발 사고로 8명의 사상자를 낸 현대이피 울산 공장이 이달 중순쯤 재가동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자동차 부품업체에서 상습적으로 알루미늄 금형을 훔쳐 고물상에 판 30대가 구속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6일 화요일 UBC 프라임 뉴스입니다. 새누리당 2차 공천에서 경선 지역으로 분류된 북구는 여론조사를 통해 후보를 정하게 됐습니다. 전국적으로 공천 후유증이 심각하지만 울산은 별다른 반발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도에 선우석 기자입니다. 새누리당 2차 공천 발표에서 유일하게 경선 지역으로 분류된 북구는 여론조사로 후보를 정하게 됐습니다. 북구 후보자 경선 방식이 여론조사 방식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대동, 박천동, 최윤주 씨 등 3명의 경선 주자가 부작용이 우려되는 국민경선 대신 여론조사 경선에 합의한 겁니다. 이에 따라 오는 10일 2개 여론조사 기관이 각각 1000명씩 전화 면접 조사를 한 뒤 2기관 결과를 합산해 공천자를 결정짓습니다. 이 가운데 최윤주 후보는 여성 후보 가산점을 받게 돼서 자신이 득표한 지지율에서 20%의 가산점을 받게 됩니다. 전국적으로 새누리당 공천 탈락자들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울산 지역 예비 후보들은 대체로 수용한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빨리 총선도 성공적으로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더 나아가서 연말 대통령 선거에서 우리 새누리당이 국민과 역사를 위해서라도 이 밖에 다른 예비 후보들 사이에서도 별다른 반발 기류가 엿보이지 않아 지역에서만큼은 공천 후유증이 크지 않을 거란 전망입니다. 다만 전략 지역으로 분류된 남구 앞 지역의 선출직 공직자들이 최병국 의원의 공천 탈락 시 집단 행동에 나설 수 있다고 밝힌 바 있어 공천 후유증에 불씨가 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UBC 뉴스 선우석입니다. 민주통합당 한명숙 대표와 통합진보당 이정희 공동대표가 오는 8일까지 야권 단일화 협상을 마무리 짓기로 한 가운데 지역에서도 연대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통합진보당 울산시당이 어제 야권 단일화를 위한 원샷 경선을 제안한 데 대해서 민주통합당 울산시당은 오는 8일 후보가 확정된 다음 9일 후보자와 시당 전체 연석회의를 거쳐 주말쯤 실무 접촉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민주통합당은 오늘 5차 공천 발표를 통해 북구 총선 후보로 이상범 전 북구청장을 확정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서울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시장이 좀처럼 침체 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울산의 경우 예년 수준에는 못 미치지만 매매와 전세가 모두 전국 최고 수준의 상승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보도에 서영만 기자입니다. 3천여 세대가 밀집한 북구 지역 최대 아파트 단지입니다. 동구 지역 만세대 아파트 재개발의 풍선 효과 등으로 이 일대 매매가가 지난 1년 새 20%가량 올랐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 세금, 취득세도 그런 감면 혜택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많이 움직였다고 보면 되고요. 지난해 말로 취득세 감면 혜택이 사라지면서 상승폭이 둔화되기는 했지만 최근 들어서도 울산은 여전히 전국 최고 수준의 상승세입니다. 실제 지난달 지역 주택 매매가는 1월에 비해 1.1%,
전세 가격은 1.3% 올라서 전국 평균을 크게 웃돌며 16개 시도 가운데 상승률 1위를 기록했습니다. 지역별로는 사업체가 많은 동구와 북구가, 유형별로는 입주 물량이 부족한 아파트가 가격 상승을 주도했습니다. 금융위기 이후에 2008년 분양가 상한제 이후에는 거의 분양된 게 없고 최근에 연간 한 2,000 가구 내외 정도밖에 입주 물량이 없었습니다. 올해 예상 입주 물량은 지난해보다 배 이상 많은 3,500여 세대. 하지만 예년 평균에 비해 여전히 크게 적은 수치여서 이 같은 가격 상승세는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UBC 뉴스 서행만입니다. 전면 시행에 들어간 주 5일 수업제에 대해 기대만큼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저소득층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거나 사교육비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영남 기자입니다. 울산의 한 영어학원. 주 5일 수업제가 되면서 토요일에 하는 영어 수업을 8개 반 늘렸습니다. 학생들이 시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간대를 많이 찾고 계시기 때문에 토요일 날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오전에 할 수 있는 수업하고 오후에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나누어 가지고 지금 현재 토요일에 각종 체험 활동이나 스포츠 클럽을 마련한 사설 학원도 늘고 있습니다. 일선학교에서도 주 5일제가 시작된 첫날부터 토요일 대체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이 학교도 토요일 돌봄교실과 방과 후 프로그램을 운영한 첫날 9명의 학생이 참가했습니다. 오늘 첫날은 저희가 보시다시피 도서관에서 이렇게 등교 희망 아동들을 저희가 게임도 하고 책도 읽고 또 비디오도 보고 이렇게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운영 초반 토요 프로그램의 학생 참여율은 저조했습니다. 돌봄교실과 스포츠클럽, 방과 후 교실 등 토요 프로그램 참가자 비율은 초등학교가 11.2%, 중학교는 8%, 고등학교 6.7%에 그쳤습니다. 토요일에도 일터로 가는 부모를 둔 자녀들을 위해 운영한다는 취지지만 프로그램 수준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학교에서 그냥 진짜 자기 혼자서 뭐 책을 읽으라고 시킨다던가 그런 일이 있어서 보내기는 싫고 돈을 주고 다른 어떤 좋은 프로그램이 있는 데를 보내자니 좀 돈이 들고. 주 5일제 시행으로 소득 간 교육 격차가 발생하거나 사교육비 부담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대비책이 필요하다고 학부모들은 지적했습니다. UBC 뉴스 이영남입니다.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은 바로 지난해 8월 국보 제147호 천전리 각성에서 발견된 낙서입니다. 당시 경찰은 낙서범으로 서울에서 수학여행으로 온 고등학생을 지목을 했었는데요. 결국 증거 부족으로 무혐의 처리했습니다. 무리한 수사였다는 지적과 함께 이번 사건이 영구미제로 남을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김규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천전리 각성 낙서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는 처음부터 논란투성이었습니다. 경찰은 수학여행을 왔다가 인솔교사가 없는 틈을 타 낙서를 했다며 서울의 한 고등학생 17살 이모군을 용의자로 지목했습니다. 용의자의 최초 진술이 구체적이고 목격자가 있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낙서 시점에 대해서 그 논란이 있었는데 2010년 10월 달에 낙서를 보았다는 그 목격자 저희들 진술까지 확보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밝힌 낙서 시점보다 넉 달 뒤인 11월과 1년 뒤인 지난해 7월 2일에 찍힌 사진에는 낙서 흔적이 발견되지 않는 등 경찰 주장을 반박하는 자료들이 잇따라 제시되면서 경찰 수사에 의문이 제기됐습니다. 더욱이 용의자 이모군마저 당초 진술을 번복하면서 경찰 수사는 표류했습니다. 그럼에도 경찰은 검찰의 불구속 수사 의견을 제시했다가 2차례나 재조사 지휘를 받았고 결국 아무런 증거도 확보하지 못한 채 무혐의로 5개월 넘게 끌어온 이번 수사를 마무리했습니다. 보험 수사를 했습니다만 결정적인 그런 증거가 없어가지고 결국은 이제 우리가 불기소로 송치를 했습니다. 경찰은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지 않는 한 더 이상 수사 계획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다 검찰 역시 일부 사실관계만을 추가로 확인한 뒤 사건을 종결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져 사실상 천전리 각성 낙서 사건이 미제로 남을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UBC 뉴스 김규태입니다. 동구청이 수억 원을 들여 해녀 관광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해녀들을 위한 탈의실은 예산이 없다며 보수공사조차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윤경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공사가 한창인 해녀 탈의실. 뜯어낸 바닥 합판에 시꺼먼 곰팡이가 가득합니다.
그러면은 머리도 아프다. 뭐 이 도저히 못 앉아 있겠다. 뭐 짐승이 죽어가 어디요 들어앉았나. 딱 뜯고 보니까 밑에 합판이 서가 늘어앉았고. 이 바닥 위에는 전열 판넬이 설치돼 있었는데요. 이렇게 흙이 축축해질 정도로 습기가 차 누전으로 인한 화재 위험에 그대로 노출돼 있었습니다. 정동이 안 되면은 습기가 올라가지고 전기판을 혼란소했단 말이야. 해녀 탈의실은 지난 2010년 말 동구청이 지어줬지만 35명의 해녀들은 악취에다 온수조차 제대로 나오지 않아 6개월여 동안 비워뒀습니다. 물을 좀 주전자에 디펴가지고 저 상바리 틈에다 여자들이 옷 갈아입는 데는 좀 보여서는 안 되잖아요. 저 상바리 틈에다가 옷을 갈아입어. 이딴 민원에도 동구청은 묵묵부답이었고 견디다 못한 해녀들이 십시일반 돈을 모아 보수공사에 나섰습니다. 이게서도 3천만 원입니다. 이 3천만 원 가지고는. 해녀 탈의실 보수 예산이 없다는 동구청은 3억 5천만 원을 들여 연말까지 주전동에 해녀 체험관을 건립해 관광 상품으로 개발한다는 계획입니다. 필요한 지원은 외면하면서 해녀를 이용한 관광 사업에만 열을 올리는 행정에 해녀들의 불만은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UBC 뉴스 윤경재입니다. 울산 석유화학단지와 여천단지를 연결하는 잉여 스팀 공급망 구축 사업이 본격화되었습니다. 비용 절감과 환경 보호는 물론 석유화학 산업 고도화에도 큰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김익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계적인 화학기업 독일 바스프에는 350여 개의 공장을 연결하는 2,000km 길이의 파이프라인이 깔려 있습니다. 원료든 전기든 부산물이든 한쪽에서 쓸모없는 것들은 파이프라인을 통해 다른 쪽에서 쓸 수 있도록 한 겁니다. 공장과 공장 사이가 거의 연결되지 않은 울산 석유화학공단에서도 이런 노력이 시작됐습니다. 석유화학단지 내 삼성석유화학의 잉여 스팀을 한주에서 수집해 여천단지 내 삼성정밀화학 등에 공급하기로 한 겁니다. 석유화학단지 내에 유틸리티 수요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석유화학 산업의 원가 절감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1차로 연말까지 900억 원을 들여 6.5km의 배관을 설치하고 내년부터 시간당 110톤의 스팀을 공급하게 됩니다. 안정적으로 열 팽창이라든지 또 지하에서 누설이 되지 않도록 이중 배관을 써서 안전하게 설계 시공을 준비해서 시공할 계획입니다. 이로 인해 연간 6만 9천 톤의 벙커 CU 사용을 줄여서 에너지 비용 350억 원과 이산화탄소 4만 6천 톤의 배출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비용은 줄이고 환경은 살리는 일석이조의 이 사업은 앞으로 온산과 용현 등 다른 공단으로도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지역 75개 업체가 에너지와 원료를 서로 주고받을 수 있도록 파이프를 연결하는 통합 파이프넷 구축 사업도 본 궤도에 오르는 등 화학산업 고도화가 착착 진행되고 있습니다. UBC 뉴스 김익현입니다. 지역의 중견 플랜트 업체인 주식회사 일성이 경영난으로 울산지방법원에 기업 회생 절차를 신청했습니다. 울산지법은 이에 따라 채권단과의 조율 등을 거쳐 이르면 상반기 중으로 회생 절차 승인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지난 1984년 설립된 일성은 최근 계속된 경기 침체와 저가 수주 경쟁 등으로 심각한 자금난을 겪어왔습니다. 지난해 8월 폭발 사고로 가동을 중단했던 현대 EP 울산 공장이 이달 중순쯤 재가동에 들어갈 전망입니다. 현대 EP는 플라스틱 재질을 생산하는 GPPS 라인에 대해서 고용노동부 산하 중대산업사고 예방센터의 중간 검사를 받은 뒤 현재 시험 가동 중이며 오는 15일 최종 검사를 거쳐 정상 가동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현대 EP 울산 공장은 지난해 8월 17일 폭발 사고로 근로자 3명이 숨지고 5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오는 15일 한미 FTA의 발효로 자동차세 세율이 인하되면서 자동차세를 연납한 차량 2만 1,000대에 대한 세금 환급이 진행됩니다. 해당 차종은 비영업용 승용차 가운데 800cc 초과 1000cc 이하 차량과 2000cc 초과 차량이며 cc당 20억 원의 세금이 인하돼서 모두 7억 3,100만 원이 환급될 예정입니다. 7대 도시 가운데 유일하게 버스 전용 차로가 없는 울산에도 오는 2015년쯤 전용 차로가 도입될 것으로 보입니다. 울산시는 도심 지역 차량 흐름이 좋아 버스 전용 차로를 도입하지 않았지만 2015년이나 2016년쯤에는 시내버스 운행 속도가 떨어져서 도입이 불가피할 전망이라고 밝혔습니다. 울산시는 이에 따라 공업탑 로터리에서 태화강역까지 4.3km 구간의 버스 전용 차로를 시범 도입한 뒤
점차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울산경찰이 현재 120여 건의 학교폭력 사건을 내사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울산지방경찰청은 올해 초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울산 지역 학교폭력 피해 사례 2,565건을 넘겨받아 이 가운데 122건은 내사 중이고 2,400여 건은 학교와 공동 대응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취임 100일을 맞은 김호윤 울산경찰청장은 일진회 단속과 범죄 예방교실 운영을 통해 학교폭력을 근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남부경찰서는 오늘 전국을 돌며 아파트에 들어가 금품을 훔친 37살 김모 씨 등 3명을 붙잡아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난 1월 19일 저녁 7시 15분쯤 남구 삼산동의 한 아파트 23층에 들어가 현금 1,000만 원이 든 금고와 순금 골프공 등 1,600만 원 상당을 들고 나오는 등 전국을 돌며 1억 원이 넘는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고층 아파트는 베란다를 잠그지 않는다는 점을 노려서 고층 복도 창문으로 침입했으며 훔친 물건을 렌터카에 싣고 다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오늘 새벽 6시 20분쯤 북구 매곡동 매곡산업단지 내 한 선박 부품 제조 공장에서 불이 나 소방서 추산 300만 원의 재산 피해를 내고 20분 만에 꺼졌습니다. 소방당국은 2층 교육실에 냉난방기 모터 과열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울주경찰서는 오늘 자동차 부품 업체에서 상습적으로 알루미늄 금형을 훔친 혐의로 35살 박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달 19일 오후 6시쯤 울주군 두서면의 한 자동차 부품업체 야적장에서 차량 시트 알루미늄 금형을 훔치는 등 모두 9차례에 걸쳐 1억 2,600만 원 상당을 훔쳐서 고물상에 1,000만 원을 받고 판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네, 울산시는 오늘 녹색성장위원회를 열어 내년까지 추진하게 될 녹색성장계획의 지난해 성과를 점검했습니다. 울산시의 녹색성장 추진계획은 온실가스 감축과 녹색기술 산업 육성, 그리고 녹색사업회 조성 등을 주요 전략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모처럼 봄 기운이 느껴졌는데요. 내일 날씨 어떻습니까? 네, 오늘은 모처럼 봄 기운이 가득했던 하루였습니다. 덕분에 낮 기온도 크게 올랐는데요. 어제보다 6도가량이 높은 13.7도를 기록했습니다. 바람이 조금 강해서 많이 포근하진 않았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1도 정도 기온이 낮겠고요. 바람은 오늘보다 잠잠해지겠습니다. 내일도 햇살은 좋겠지만 가끔 많은 구름이 낄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일 대륙고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이 가끔 구름 많다가 오후에는 대체로 맑은 하늘이 예상되고요. 내일부터 중부내륙 지방을 중심으로 아침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는 곳이 많겠습니다. 서울의 아침 기온 영하 1도 등으로 꽃샘추위가 예상됩니다. 영남 지방, 내륙 지방을 중심으로 밤사이 안개 끼는 곳이 많겠고요. 내일은 가끔 구름 끼겠습니다. 아침 기온 2도에서 4도, 낮 최고 12도 안팎으로 낮에는 오늘보다 더 포근하겠습니다. 내일 새벽 사이 모든 해상에 풍랑특보가 해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바다의 물결도 오후부터 점차 낮게 일겠습니다. 주 후반으로 갈수록 더욱더 맑아지겠고요.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은 기온으로 많이 포근하진 않겠습니다. 휴일부터는 아침으로 꽃샘추위도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K5 하이브리드가 많아진다. 별이 많아진다. 더 좋은 건 지갑도 두둑해진다. 환경적이다, 경제적이다.